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트럼프 리스크로 안보와 경제가 뒤섞이고 있다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팀 쿡 애플 CEO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팀 쿡이 소원소리를 했죠. 요지는 바로 삼성 제품에는 관세가 안 붙어서 경쟁하기 어렵다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설득력이 있다, 잘 생각해 보겠다며 하답했죠. 삼성 갤럭시 폰이 미국에 들어올 때는 관세가 안 붙어서 애플의 아이폰이 경쟁에서 이기기 어렵다는 하소연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성 폰이 무관세인 것은 미국과 중국, 한국, 베트남 등 세계 58개국이 1997년 발효된 WTO의 ITA 정보기술협정이라고 합니다. ITA 협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ITA 협정은요, 스마트폰과 반도체, 통신장비 등 IT 제품을 거래할 때는 관세가 없도록 한 협정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요, 이 ITA 협정이 없더라도 한미 FTA가 체결됐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관세가 안 붙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협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뭉개왔다는 점입니다. 이 트럼프는 ITA 협정에 대해서도요, 중국의 배만 불려졌다며 보복 관세를 밀어붙여 왔습니다. 특히 미중 무역 분쟁에 따라서 오는 9월부터 중국산 수출품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기로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연말 쇼핑 시즌에 이 소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원래 3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매기기로 한 것을 3분의 1 정도인 1천억 달러 남짓만 기존 발표대로 10% 관세를 매기고 나머지 2천억 달러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12월 15일부터 관세를 매기도록 이 관세 매기는 일시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 등은 12월 15일부터 관세가 붙게 되는데요. 애플의 아이폰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팔립니다. 미국에서 팔리는 것도 대부분 중국에서 수출돼서 오기 때문에 이 트럼프발 관세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은 관세를 맞게 되겠죠. 12월 15일부터. 그런데 삼성은 베트남, 브라질, 한국 등에서 스마트폰을 만들기 때문에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세가 안 붙어서 아이폰이 핀치로 몰릴 것이라는 말을 이 팀 쿡이 한 것입니다. 사실 트럼프를 보면요, 애플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팀 쿡 CEO도 싫어하겠죠. 애플의 CEO니까.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주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그리고 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런 IT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이윤을 쫓아 해외, 특히 인건비가 싼 중국 등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들 기업들을, IT 기업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렇게 IT 기업들을 싫어했던 트럼프가 애플을 불러들여서 삼성을 겨냥한 발언을 내놨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여러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애플이 원하는 대로 스마트폰 등 일부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해 줄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기했죠. 트럼프 스스로도 자신이 밀어붙인 대중국 보복 관세의 영향이 엉뚱하게 중국의 생산 기지를 둔 미국 기업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애플에 대해서, 애플의 아이폰 등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이죠.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잘 보십시오. 최근 트럼프는 하웨이가 미국 기업들과 거래할 수 있는 면허도 90일 추가 연장을 해줬습니다. 국가안보 위험을 이유로 전면적으로 하웨이와 거래를 못하도록 했더니 미국 기업들이 큰 타격을 받는 것을 보고 거래 단절 조치를 연기한 것인데요. 트럼프의 일 처리 방식은 이런 식입니다. 자기 나라 기업을 위해서는 게임의 룰도 바꾸고 꼴대도 멋대로 옮기는 식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트럼프가 애플의 아이폰과 같은 몇몇 제품에 대해서 중국에서 만들어 미국에 들어오더라도 관세를 매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은 너무 순진한 뻔한 예측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즉 트럼프가 애플의 관세를 면제해 주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 대신에 삼성에 불공정한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이번 사안을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지난해 2017년에 있었죠. 2018년이었나요? 2018년이었네요. 세탁기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월 미국 가전업체 월풀의 요청으로
한국산 세탁기에 최대 4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었습니다. 한국이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 판매하면서 미국 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없애고 미국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부당한 조치였지만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의 가전제품 생산 공장을 더 짓는 식으로 이 사건을 무마했죠. 이번 스마트폰 건도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삼성의 핸드폰에 관세를 매기고 삼성으로 하여금 미국 쪽에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이번 삼성 건을 한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과도 연계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코노믹 냉혈한이라고 해도 무방한 인물입니다. 동맹의 가치도 장기판 졸처럼 보고 있죠. 요즘 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문재인 대통령보다 김정은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로 트럼프가 김정은을 더 좋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문 대통령의 처신이 잘못된 점도 있겠지만 이런 식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트럼프는 동맹도 철저히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리틀 트럼프라고 할 만한 일본의 아베마저 트럼프의 행적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최근 니케이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자국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외국 투자에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소식인데요. 미국이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과 확실히 닮은 꼴 정책입니다. 미국이 하웨이를 제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일본 정부가 앞으로 일본의 상장 기술 기업의 주식 10% 이상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 심사를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마디로 반도체 등 산업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 해외 투자를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아베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트럼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애플 팀쿡과의 만남을 계기로 삼성을 볼모로 잡았음을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 산업계에 보여줬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 방위비 분담 등 양국 간의 민감한 문제에 있어서 삼성을 지렛대로 활용하겠다는 의중을 나타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도 지금 삼성을 갖고 한국 정부에 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을 손에 쥐고 한국 정부와 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삼성을 죽일 수도 있으니 징용공 배상 문제에 있어서 전향적인 해법을 가져오라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다. 일본 정부의 협상 방침이죠. 협상 전략입니다. 사실 최근에 대만의 IT 전문 매체죠. 디지타임스에 보면 대만과 유럽,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이 내년에 5G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를 계기로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이 자주 나오는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아주 뼈아픈 부분입니다. 내년 5G 시장에서 제일 기대되는 나라가 바로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입니다. 삼성으로서는 일본 시장에서 통신 장비를 많이 팔고 또 메모리도 많이 팔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일본과의 갈등으로 날릴 처지에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본과의 갈등이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얘기죠. 트럼프도 삼성 스마트폰을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죽일 수도 있으니 똑바로 하라고 한국 정부에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삼성에게는 미국에 투자하면 널 봐주겠다는 신호를 보낸 셈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전에는 안보는 안보였고 경제는 경제였습니다. 지정학 리스크라고 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안보와 관련한 계약, 그 딜이 경제 문제와 노골적으로 뒤섞이지는 않았고 안보와 관련한 트러블이 비즈니스 관계로 불똥이 튀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삼성이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스트롱맨에 의해서 인질 볼모로 잡히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